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주춤한 가운데 이번 주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700명대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향후 확진자 추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아이를 내동댕이 치고 밥을 먹지 않으면 억지로 입속에 쑤셔 넣고 이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의심 정황입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지난달에만 수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 낮잠 시간,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다리를 잡아당기고 몸을 이불 위에 내동댕이 치며 재우려고 합니다. 아이가 자지 않고 무언가 말을 하면 입을 때리고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자 이불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냅니다. 아이 눈을 가리거나 얼굴 전체를 한 손으로 덮고서 다른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손을 떼내려는 아이를 잡아 누릅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자 교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밥 먹기를 재촉합니다. 겨우 한 숟갈 뜬 아이가 머뭇거리자 교사가 아이 입속에 연거푸 밥을 우겨 넣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으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부모가 수차례 말했었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가족들은 최근에야 아이의 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애기랑 자려고 누웠는데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왜 어린이집 가기 싫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막 때린다고 여기부터 시작이 됐고 아이 말에 놀란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주일치 CCTV를 확인했는데 이 같은 학대 정황이 수차례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 아동상담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가해 교사는 피해 아동이 자신의 아이와 겹쳐 보인다고 했다며 밥을 잘 먹이려다 과한 행동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교사는 곧바로 해임됐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2달 분량의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또 다른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해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2022년 하반기 정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66개 사업에 4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역 경제와 재난 대응을 위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자합니다. 사업별로 국지도 82호선 금마지구 도로 개선과 지방도 미끄럼 방지 포장, 제설 창고 설치, 산불 감시 지능형 CCTV 설치 등에 쓰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해 조건과 용도를 제한해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올림픽 빙상 경기장에서 문화행사 대관시설로 탈바꿈한 강릉 아레나의 바닥 구조물이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록 콘서트처럼 관객들의 움직임이 클 경우 손상 위험도가 기준치보다 수백 배 초과해 자칫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강릉 아레나에서 열린 한 콘서트. 1층에만 2,700명이나 운집한 이 공연장에서 관객들은 신나는 록 음악에 맞춰 점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관객들은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그게 무너질까 아닐까 뭐 그런 걱정까지는 했는데 그거 아주 큰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함께 현장에 있었던 당시 강릉시 부시장 등도 같은 현상을 느꼈고 강릉시는 결국 강릉 아레나의 구조진단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9년 빙상 경기장을 콘서트 대관 시설로 바꾸며 설치한 바닥 합판 구조물 1층 바닥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가로 70m, 세로 40m로 면적은 2,800제곱미터 안팎에 달합니다. 지난달 실시한 이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이 마룻바닥이 안전기준의 수백 배를 초과할 수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콘서트처럼 관객들이 뛰며 공연을 관람할 경우 1,000명이나 모이면 안전 기준치보다 275배 초과하고 이번 공연처럼 3,000명 가까이 들면 380배 넘게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른 키보다 높은 2m 높이의 합판 바닥이 자칫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합판 구조물을 걷어내면 안전할까? 빙상 경기장의 원래 1층 바닥인 슬래브 바닥의 손상 예상 결과치를 보면 1,000명 정도일 때는 괜찮지만 3,000명이 뛰며 공연을 관람하면 안전 기준치보다 35% 초과하고 있습니다. 슬래브 바닥이 균열 등으로 붕괴된다면 10m 아래 수영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강릉시는 바닥 구조물 설치 이후 4차례 정도 콘서트를 열었는데 그 사이 이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안전검사는 이제야 처음 시행했고 결과가 3주 전쯤 나왔는데도 강릉시는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강릉 시민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강릉시 관계자분들만 알고 있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취재를 시작하자 강릉시는 앞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기타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는 저희가 그 구조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그 방향이라든지 기준을 잡고 앞으로 대관할 때는 충분히 참고해서 대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 대표 문화시설이 안전 문제에 휩싸였지만 강릉시는 시민들 모르게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관사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최근 3년간 관사관리비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 5,300만 원, 작년에는 5,500만 원을 관사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작년까지 도시가스와 인터넷 통신비,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비대 임차 비용 등을 예산으로 지급하다 올해 1월부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가 출연한 공공기관 3곳이 지난해 직원 채용 절차를 일부 부적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가산점 안내를 누락하고 주민협의체 추천 채용 공고를 내지 않은 점 등 4건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도 경력 채용임을 명시하지 않고 채용 공고를 내는 등 3건이, 원주문화재단은 동일 직무자를 뽑으면서 우대사항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건이 적발돼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도내 유치원들의 급식 단가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공립유치원들의 평균 급식 단가는 1인당 3,200원으로 3,381원의 전남과 3,226원의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유치원 급식은 전국의 유치원생 58만여 명에게 제공되고 있고 필요 예산 4,350억 원 가운데 교육청이 68.1%인 2,946억 원, 지자체가 31.9%인 1,386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내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 고용률은 64.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4만 9천 명으로 12,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도 15,000명 늘어 86만 9천 명입니다.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는 14,000명이 늘었고 제조업은 5,000명, 건설업은 4,000명이 줄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정책지원관과 예산분석관 등 모두 16명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제정과 개폐, 행정사무감사 조사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되고 예산분석관은 강원도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 분석 등을 합니다. 이들 모두 도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원서는 10월 31일부터 닷새 동안 접수받고 서류 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강원도가 지역산업과 연계 운영하는 여성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취업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이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IT 전문 강사와 카페 매니저, 의료기기 생산직, 노인 인지훈련 강사, 창업과정 등 8개 교육과정에 250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11명이 취업하고 원주 의료기기 업체에 8명이 일자리를 구했으며 대명 솔비치에도 교육 수료자 6명이 취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는 지역 특화 여성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도내 기름값이 소폭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6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원이 내린 리터당 1,683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원이 오른 1,848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비와 도비 등 400억 원을 들여 가칭 북부 공공도서관을 건립합니다. 춘천 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대비해 신사후 도서관의 기능을 확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문화 복합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5,000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어르신 편의시설을 갖춘 가족 중심의 도서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르면 2026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성 중장년층 단원 30명으로 구성된 다운 여성 합창단이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주회는 지역 음악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진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됐고 작곡가 존 레빗의 축제 미사 전곡, 가곡 등 모두 6곳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이번 연주회 초청팀인 춘천 율콰이어와 양평 남성합창단 두 팀의 개별 합창과 혼성 합창 등 10여 곡의 합창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